지난 일주일하고 반 동안 나는 우리 집과 친한 가족이 자리를 비운 동안 그들의 집을 봐주고 있었어. 잘 사는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집이고 몇 번인가 도둑이 든 적이 있었지만 그냥 지나가던 좀도둑이 길가에 세우던 차 안에 있던 물건을 몇 번 집어간 게 전부였던 그런 동네였어. 이 집에는 3마리의 개가 있었고 2마리는 큰 놈들이지만 도둑이 된다 해도 집을 지킬 만한 개는 아니었어. 할 일도 별로 없고 쉬운 일이었어. 하는 일이라고는 화단에 물 주기랑 하루에 2-3번 개들 문 열어주기가 전부였고, 그리고 매일 그 집에서 밤을 보내기만 하면 됐었거든. 내가 대학생이라 돈이 많이 궁했고 하는 일에 비해선 돈도 많이 주는 일이었어. 개들은 순하긴 했는데 밖에서 뭔가 기척이라도 느끼면 내가 확인할 때까지 미친듯이 짖어댔어. 만약 현관벨이라도 울리는 날에는 문을 마구 긁어대며 집이 떠나가라 짖어댔지. 그것만 빼면 별일 없이 지나왔었어. 바로 며칠 전까진 말이야. 배경 설명이 길어서 미안한데 문맥을 이해하려면 꼭 필요했어. 앞으로 이야기를 쓰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날 기준으로 첫째 날 밤, 둘째 날 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쓰고 시작할게. 첫째 날 밤. 지금으로부터 며칠 전 나는 퇴근하고 곧장 집으로 왔어. 특이사항이 없는 거 확인한 후 샤워를 하고 누워서 TV를 보기 시작했지. 그리고 밤 11시 40분쯤 갑자기 모든 개들이 도로 쪽으로 나 있는 앞 창문 방향으로 미친듯이 짖기 시작하는 거야. 한밤중에 이래서 좀 무섭긴 했지만 도로로 지나가는 자동차나 밤 산책을 즐기는 사람을 보고 짖는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 집 앞 도로는 막다른 길로 이어지고 이 시간에는 통행이 없어야 정상이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러 나갔어. 다행히도 그냥 주머니쥐가 돌아다니는 거였고 안심한 나는 블라인드를 친 후 다시 누웠었어. 그렇게 계속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현관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벨트 같은 거겠지? 문을 열기엔 좀 무서워서 옆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 아무도 없었어. 아마 이 집 사는 꼬맹이의 친구가 장난치는 걸 거라고 나 자신에게 되뇌이며 나는 TV를 보러 돌아갔어. 5분 후 난 다시 일어나서 밖을 살폈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초인종은 5분 간격으로 2번 더 울렸고 그때마다 밖을 내다봤지만 역시 매번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어. 이쯤 되면 무섭기보다는 화가 나는 나는 창문 옆 나는 초인종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기다리기로 했어. 그렇게 기다리기를 몇 분. 아무도 오지 않자 막 일어나려는 그 순간 초인종이 높게 한 번 울렸어. 하지만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 난 혼란스러워하면서 한편으론 겁에 질렸었어.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문을 바라보고 있고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초인종이 울릴 수 있지? 난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어젖히고 몇 걸음 밖으로 나갔어.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 난 문을 잠그고 TV가 있던 방으로 돌아갔어. TV 앞에 다시 누우려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왔어. 왜 초인종이 그렇게 울려댔는데도 개들이 짖지 않았지? 나는 집안의 모든 불을 전부 켜고 개들을 찾기 시작했어. 마침내 안방에서 강아지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개들을 발견했어. 모두 무사해서 안심했지만 한편 도대체 왜 개들이 초인종에 반응하지 않았는지 의아했어. 더 이상한 거는 개들은 전부 분명히 일어나 있었고 한 놈은 내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늘 그랬듯이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꼬리치며 다가오기까지 했어. 난 큰 강아지 중 한 마리를 데리고 방으로 돌아갔고 그제서야 안심하고 잘 수 있었어. 다음날 아침 나는 일어나서 개들을 내보내고 집안일을 시작했어. 밖으로 나가서 신문을 가지고 왠지 모르겠는데 구독 정지를 안 시켜놨더라고. 현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초인종을 확인했어. 별 문제는 없었고 내가 눌렀을 때도 초인종은 완벽하게 작동했어. 하지만 한 가지 무엇인가가 달랐어. 어제 계속 들려왔던 초인종 소리는 희미하고 작은 한 음절에 하는 소리였지만 내가 벨을 눌렀을 때 초인종은 명확하고 큰 하는 두 음절의 소리를 냈어. 나는 어제 들었던 소리를 재현해보려고 이렇게도 눌러보고 저렇게도 눌러봤지만 아무리 다시 눌러봐도 어제 그 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어. 난 그냥 어제는 뭔가 달랐었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출근해야만 했어. 뭐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 밤은 뭔가 좀 다르긴 했었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랐던 건 아니었지만. 둘째 날 밤. 일이 끝나고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늘 그랬듯이 자기 전에 TV를 보려고 누웠어. 마치 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자정이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울린 초인종에 어제 있었던 일이 다시 기억났어. 하고 울리는 단 하나의 음절. 개들은 조용히 다른 방에 있었고 나는 그냥 무시하기로 하고 TV 볼륨을 올렸어.
한 5분쯤 지났을까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 나는 무시하고 계속 TV 앞에 앉아 있었지. 그러자 무언가가 달라졌어. 초인종이 울리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어. 초인종이 6번째 울렸을 때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확인해보기로 했어. 난 부엌으로 통하는 방을 살폈고 그곳에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 개들이 전부 나란히 앉아서 뒷문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냥 얌전히 앉아서 마치 익숙한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듯이. 하지만 아직 집주인 가족은 몇 주간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던 나는 겁에 질린 채로 뒷문에 누군가 나타나기 기다렸어. 가만히 서서 뒷문을 뚫어져라 쳐다보길 5분. 하지만 그동안 초인종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어. 바깥의 매미 소리만 빼면 쥐죽은 듯이 고요했어. 용기가 생긴 나는 마침내 문 밖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어. 문 옆의 창문으로 바깥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고 나는 천천히 진정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도대체 왜 개들은 아무도 없는 뒷문을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 난 뒷문 포치에 불을 켜고 개들을 내보내려고 해봤지만 개들은 그냥 멀뚱히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었어. 얘들아 나가! 하지만 개들은 그냥 앉아서 날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었어. 난 뒷포치로 나가서 확실히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들어와서 문을 잠궜어. 나는 누운 채로 도대체 벨소리는 어디서 났는지 누가 나랑 장난치는 건지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었어. 하지만 내가 정말 몰랐던 건 앞으로 더한 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셋째 날 밤, 이날은 출근하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난 와서 개들 밥만 주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밤까지 있었어. 난 내가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 아무한테도 밤에 울렸던 초인종에 대해서 말해보지 않았었어. 하지만 이 밤은 모든 걸 바꿔놓았지. 내가 앞마당에 차를 주차하자마자 나는 바로 무언가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 분명히 내가 아침에 떠날 때는 닫혀있었던 차고의 뒷문이 살짝 열려있었던 거야. 하지만 내일 동이 트기 전까지는 확인해보고 싶지는 않았어. 앞마당 관리해주는 사람은 아직 오려면 2일 정도 남았거니와 그 사람이 왔다고 해도 차고에 있는 공구가 필요했을 리가 없었어. 그럼 도대체 왜 저게 열려있는 거야? 심지어 저 문은 잠겨있던 게 확실했어. 며칠 전에 개들 중 하나가 그 차고문을 긁어대서 열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잠겨있었고 키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열지 못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어. 나는 앞마당으로 통하는 울타리 문을 닫고 뒷문으로 달렸고 내가 문으로 다가감과 동시에 나는 내 시야 바깥에 무언가를 눈치채고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 뒷문의 오른편에는 내가 지난 며칠 동안 모르고 지나친 무언가가 있었어. 바로 두 번째 초인종이 뒷문에도 하나 달려있었던 거야. 도대체 왜 뒷문에까지 초인종을 달아놓는 거야? 계속 여기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몰랐다고? 나는 초인종을 눌렀고 그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한 음절에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 뒷마당은 울타리로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었어. 물론 누군가 울타리를 뛰어넘어 왔을 수도 있었지만 만약 누가 그런 식으로 침입하려 했다면 분명 개들이 눈치챘을 거야.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개들은 이상하게도 그 전까지 울렸던 뒷문 초인종에는 반응하지 않았어. 게다가 더 이상한 건 내가 뒷문 초인종을 테스트했을 때는 개들이 나인 줄 모르고 와서 지저댔다는 거야. 도대체 왜 개들이 전날 밤이랑 다르게 행동했던 거지? 난 빠르게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집안에 이미 누가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니 먼저 집안의 모든 방을 구석구석 확인한 다음 밖으로 통하는 모든 문과 창문을 잠궜어. 난 내가 지내는 방으로 개들을 모두 데려온 다음 TV를 틀고 이 모든 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었어. 그리고 내가 알아차릴 겨를도 없이 시간은 벌써 자정이 되어 있었어. 자정을 몇 분 지나고 울린 하는 소리에 TV를 보느라 잃었던 시간 감각이 돌아왔고 난 소스라치게 놀랐어. 내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안 나는 모든 개들이 뒷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 보았어. 나는 개들을 조심스럽게 따라가 뒷창문으로 살며시 다가가서 바깥을 내다봤고 당연하게도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 이쯤 되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공포감에 시달릴 바에는 차라리 누구라도 뭐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난 뒷마당 불을 켜고 부엌 창문을 통해서 뒷마당을 쭉 둘러봤고 그러던 그때 나는 아까 말했던 차고 문, 그 문이 이제 활짝 열려있는 걸 발견했어. 마치 나에게 가까이 와서 확인해보라는 듯이. 물론 난 저럴 때 가까이 가면 뜬다는 걸 공포영화로 충분히 학습했기 때문에 그냥 바람 때문에 이미 열려있던 게 더 열린 거다, 뒷문 초인종이 울린 건 그냥 망가진 거다 라고 애써 자기 암시를 하며 개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 다음날 아침
나는 개들 밥을 챙겨준 후 신문을 가져왔고 모든 게 정상으로 보였어. 나는 뒷마당에 개들을 풀어줬고 그제서야 나는 눈치챘어. 그 차고문이 이젠 완전히 닫혀 있었다는 걸. 넷째 날 밤. 만약 니들이 이 글을 8월 12일에 읽고 있다면 너희들은 지금 나랑 같은 넷째 날 밤인 거야. 자정까지는 1시간 정도 남았고 아직까진 별 문제 없어 보이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을 텐데 이제 이 짓거리도 못 해먹겠거든. 이번엔 혹시 몰라서 칼을 가져왔어. 멍청한 짓이란 건 알지만 이러면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서. 아침에 엄마한테 이 일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경찰에 전화해서 이 지역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어. 도움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911로 신고하면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 뭐. 난 지금 개들 데리고 앉아서 자정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무슨 일이 생기건 안 생기건 간에 이 스레드에다가 계속 근황 올릴게. 내가 뭐 살해당하거나 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그래. 행운을 빌어줘. 금방 돌아올게. 글쓴이야. 지금은 11시 20분이고 아직 아무 일도 없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냥 차 몰고 나가서 1시쯤까지 돌아다니다 오면 그 사람인지 뭔지가 내가 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진지하게 고민해봤는데 뭐 좋은 생각 있어? 의견 주면 시도해볼게. 넷째 날 밤 11시 45분. 근황 보고야. 아직 아무 일도 없어. 아직 자정도 아니기도 하고. 개들이 부엌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 개들이 타일 바닥을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려. 원래 이 시간쯤 되면 보통 자고 있을 때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조그만 개는 짜증나게 계속 집 앞뒤 창문들에 몇 분마다 번갈아 가면서 지저대고 있고. 그래,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니지. 난 아직도 내가 자던 방에 처박혀 있어. 내 시점에서 보이는 앞마당 사진도 첨부할게. 앞쪽은 아직까지 조용해 보이긴 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볼 수 있겠지. 계속 업데이트할게. 넷째 날 밤 자정 조금 지난 시간. 글쓴이야. 방금 막 경찰이랑 통화했고 곧 출동한다고 했어. 아까 나는 그냥 아무 일도 없길 바라며 방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었는데 바보 같은 발임이었지. 초인종이 울렸고 모든 개들은 또다시 문 앞으로 가서 나란히 앉았어. 내가 손에 칼을 쥐고 문으로 다가갈 때 내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를 거야. 난 캐비닛 쪽으로 돌아서 문으로 다가갔지만 나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 나는 몸을 숨기고 몇 분 동안 문 쪽을 노려봤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 난 TV가 있는 방 소파 뒤에 거의 눕다시피 하며 숨어 있었고 내가 누워서 뒷문을 보고 있는 동안 개들이 부엌을 나와서 내 옆에 와서 누웠어.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내가 문을 계속 보고 있는 동안 갑자기 내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 마치 한 음절의 초인종 소리처럼. 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뒤를 돌아서 어두운 방 안을 둘러봤어. 그곳엔 열리지 않게 봉인시켜둔 오래된 문이 하나 있었어. 소리는 그 문에서 난 것 같았어. 더 소름 끼치는 건 거기는 내가 대부분의 밤을 보냈던 소파가 있던 방이었어.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소파가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지라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며칠 전부터 침실로 가서 침대에서 잤고 그 전까지는 거기 소파에서 잠을 잤었어. 이것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알아? 방금 깨달았는데 내가 침실로 가서 자기 시작했을 때부터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던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자기가 볼 수 있게 창문 있는 방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초인종을 누르는 걸까? 확실한 건 나는 지금 칼을 가지고 침실에서 개들이랑 갇혀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뿐이야. 경찰이 나타나면 다시 업데이트 올릴게. 상황 보고할게. 경찰이 앞문으로 도착했고 곧 들어올 것 같아. 별다른 소음이 없었던 거 보니까 뭐였던 간에 경찰이 와서 내뺀 것 같아. 적어도 지금은 말이야. 가족들한테 상황을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놨어. 경찰들 가면 업데이트 할게. 잠시만 기다려줘. 곧 돌아올게. 넷째 날 밤 경찰이 떠난 후 경찰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경찰은 그냥 누가 친구나 가족이 장난치는 것 같다고 나를 안심시키려고 했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재미로 이딴 짓을 하겠어. 경찰이 오늘 밤 이 지역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 보니 딱 봐도 오늘 아침에 엄마가 911에 전화했던 사실이 이 사람들한테 전해진 것 같지도 않더라고. 상황을 좀 더 파악하기 쉽게 사진 찍어서 설명이랑 같이 올려볼게. 이건 내 시점에서 뒷문을 바라보고 찍은 거야. 리모컨이 놓여진 방향이 내가 소파에서 잘 때 머리를 놓는 방향이야. 뒷문은 소파를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진은 그 변태 시점이겠지.
왼쪽에 사진 바깥쪽에 내가 그 쿵 하는 소리를 들은 문이 있어. 그러니 나를 뒷문 쪽에서 쉽게 볼 수 있었겠지. 넷째 날 밤 자기 전. 됐어. 난 이제 끝났어. 이제 내일부터는 혼자 여기 안 있을 거야. 그 빌어먹을 문이 또 열려 있었어. 경찰이 방금 와서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잠겨 있었어. 이제 그만할래. 경찰에 다시 전화해서 돌아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운 상태를 봐서는 아마 경찰이 여기 올 때쯤에는 어차피 다시 닫혀있거나 아무것도 없거나 하겠지 뭐. 누구든 간에 똑똑해. 그 자식은 그냥 밖에 어딘가에 숨어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내가 밖에 나오길 기다리는 것 같은데 어림도 없지. 난 다시 침실에 걔들이랑 같이 문 걸어 잠그고 처박혀 있어. 누가 추천해준 대로 빈 병을 문 앞에다가 놓아뒀어. 아드레날린이 서서히 빠지고 있으니 슬슬 자려고 하는데 만약 다음 업데이트가 궁금한 사람은 텍사스 시간 기준 내일 오후 11시에 확인하러 와. 안에서 뭘 찾게 될지 생각만 해도 공포스럽긴 하지만 난 아침에 나가서 도대체 저 차고문 뒤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올 생각이야. 도대체 그 변태는 왜 내가 저기에 들어가길 바라는 걸까? 그리고 나는 아까 그 침실에서 잘 거고 그 망할 놈이 얼마나 초인종을 눌러 제끼든지 무시할 거야. 아무튼 간에 여기 그 차고문 사진이야. 당연히 사진 하나 찍자고 이 와중에 밖에 나간 건 아니고 부엌에서 창문을 통해 찍은 사진이야. 다음부턴 제대로 된 카메라나 하나 가져올까 생각하고 있어. 누가 이 짓거리를 하는지 알아내려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럼 이만. 궁금한 사람들은 내일 확인하러 와. 다섯째 날 정오. 글쓴이야. 아침에 아무것도 안 써서 미안. 아니 살해 안 당했어. 다행히도 아침에는 아무 일도 없긴 했는데 차고문에 있어서는 무시무시한 발견을 하나 하긴 했지. 그거에 대해선 오늘 밤에 자세히 쓸게. 난 지금 어젯밤에 있었던 일 때문에 집에서 요양 중이야. 오늘 밤이 그 집에서 지내는 마지막 밤이 될 것 같아. 그러니 앞으로 아마 하나쯤 더 쓸 수 있을 듯 싶다. 집주인 가족들이 뭔가 알까 싶어서 문자를 보내봤는데 아직 답장이 없어. 오늘 밤에 새 스레드를 세워서 내가 올렸던 이미지랑 글들을 전부 정리해서 올릴까 해. 만약 이 스레드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나중에 여기다가 링크 남길게. 텍사스 시간 기준 오후 11시쯤에 업데이트 보러 와. 대부분의 내 친구들은 대학 때문에 바쁘고 내 형제 중 한 명한테 같이 가자고 했지만 아마 밤새 같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 카메라도 좋은 거 하나 가져왔어. 근데 비디오 카메라는 못 찾았지만. 그리고 오늘 밤에도 문에다가 그 병으로 했던 그거 다시 설치해 놓으려고. 계속 업데이트 할게. 다섯째 날 밤. 마지막 밤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 내가 오늘 아침에 뭘 발견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쓸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고 뒷마당으로 가서 날 공포로 몰아넣었던 문을 확인하러 갔어. 활짝 열려있진 않았지만 어제 경찰들이 가고 난 후에 봤을 때처럼 약간 열려있었어. 이미 해가 중천이었지만 문에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점점 크게 뛰기 시작했어. 문 너머에 무엇이 날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상태로. 이게 내가 찾은 거였어.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 물론 뭔가 있긴 했지만 의미 있는 건 없었어. 창고는 정원 가꿀 때 쓰는 잡동사니만 가득했지. 다행히도 시체는 없었지만 내가 문에서 손을 떼는 순간 문이 서서히 저절로 닫히는 걸 보고 나는 소름 돋는 사실을 깨달았어. 이 문은 자동으로 닫히는 문이었던 거야. 며칠 전 밤에 내가 말했듯이 이 문은 밤에 활짝 열려있던 적이 있었어. 하지만 그건 자연적으로 불가능했던 거야. 적어도 문틈에 뭔가를 끼워 넣거나 혹은 누군가 안에서 문을 잡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지. 게다가 애초에 이 문은 잠겨 있었고 키도 없었기 때문에 이 문을 연 누군가는 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가 되지. 근데 도대체 누가 어째서 내가 이 문을 들여다보게 보냈던 걸까? 저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이 일에 범인이 안에서 밤을 보냈던 걸까? 만약 그랬다면 얼마나 오랫동안이나? 게다가 마지막 한 가지 의문이 날 미치게 해. 그가 이 문의 키만 가지고 있을까? 지금은 8월 13일. 자정까지는 30분 정도 남은 시간이야. 오늘 내가 이 집에 오는 길에 불길하게도 비가 오더라고. 하지만 다행히도 그냥 지나가는 비였고 아마 오늘 밤 중에 비가 더 이상 오진 않을 것 같아서 안심하긴 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선 별로 안심되지 않네. 난 집 주변을 돌면서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나 전부 살펴봤지만 그런 건 보이지 않았어. 뭔가 부수지 않고 이 집에 침입하는 건 불가능했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가 바로 알아차리게 되겠지. 잘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두고 있어. 아직 권총을 살 나이는 아니라서 칼밖에 없지만 친구가 아까 집을 수색하는 걸 도와줬지만 1시간쯤 전에 돌아갔어.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는 건 나, 걔들, 내 칼, 그리고 당장이라도 경찰을 부를 준비가 되는 핸드폰뿐이야. 오늘만 지나면 이제 내 알바 아니니까 제발 마지막 날이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오늘 밤을 위한 충고 있으면 써주면 고맙겠어. 모두 잠들 때까지 여기에 계속 상황 보고 알아올게. 방금 울렸어. 어떡하지? 움직이고 싶진 않은데 내가 보러 나가기 전까진 계속 울릴 텐데 이번엔 걔들이 움직이지 않았어.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더라. 이제 어쩌지? 그냥 질릴 때까지 내버려둘까? 도대체 이놈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아는 거야? 난 방에 있었고 문과 모든 창문 역시 전부 닫혀 있었어. 내가 여기 있으면 밖에서는 나를 볼 방법이 전혀 없단 말이야. 초인종은 저번보다 짧게 거의 2분 간격으로 한 번씩 울리던 게 마치 시한폭탄 카운트다운처럼 점점 빨라지더니 10초에 한 번씩 울렸어.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게 멈췄어. 쥐죽은 듯한 침묵. 난 한 손에 칼을 쥐고 벽을 기대서 앉아있었어. 그러자 갑자기 정확히 내가 머리를 기대고 있던 부분 바로 아래로 반대편에서 누군가 벽을 세차게 내리쳤어. 쿵! 나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어. 현기증이 돌고 거의 기절할 뻔했어. 난 지금 다른 방으로 도망쳤고 경찰에 신고해놓은 상태야. 아직 포스팅 할 거고 아직 안 죽었어. 정신 놓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 올릴 거야. 어서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어. 아까 내가 기대있던 벽 반대편은 집 앞마당 쪽이었어. 그러니까 초인종이 있던 뒷마당 반대쪽이거든. 이게 가능하려면 뒷마당에서 벨을 누르자마자 낡은 뒷마당 담장을 넘은 다음에 벽을 내리쳐야 하는데 만약 그랬다면 내가 분명히 담장이 삐걱대는 소리를 들었을 거란 말이지. 경찰은 아직 안 왔어. 경찰 오자마자 차 타고 도망갈 거야. 걔들은 알아서 하겠지. 어차피 걔네는 저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뭐. 암튼 더 쓸 거 있으면 업데이트 할게. 마침내 경찰이 왔었어. 방 블라인드 사이로 경광등 불빛이 보이더라. 앞문에서 경찰을 만나서 뒷마당으로 안내한 뒤 경찰들은 뒷마당을 잠시 수색했고 아직도 열려있던 차고 문을 통해서 차고를 수색했지만 거기엔 역시 아무것도 없었어. 경찰들이 나머지 집 바깥을 수색하는 동안 나는 떠난다고 하고 나왔어. 그들이 안을 살피거나 말거나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 나는 경찰이 도착한 지 10분도 안 돼서 그곳을 떠났어. 아참, 그리고 걔들 말인데 그 무언가가 벽을 쳤을 때 걔들도 움찔하긴 했지만 짖을 정도로 신경 쓰지는 않는 듯 했어. 경찰이 왔을 때는 집 앞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짖었으면서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젠장, 아마 오늘 진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영영 모를지도 몰라. 아침에 돌아와서 내 나머지 물건들 챙기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도 마무리할게. 뭔가 특이할 만한 점이라도 발견한다면 그것도 쓰고. 난 지금 가로등 켜진 교차로 정지 표지판에 멈춰서 쓰고 있어. 사과 안 내고 무사히 집에 도착하면 글 하나 더 쓸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좀 무섭긴 했지만 몸성이 나온 거지 뭐. 글쓴이야. 누가 물어보던데 경찰은 내가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 있었어. 그 사람들한테 비밀번호 알려주고 끝나면 잠그고 가라 했거든. 이번이 연달아서 두 번째 부른 날이니까 알아서 잘 확인했겠지. 이번엔 다른 경관이긴 했지만 또 신호등 걸려서 글 쓰고 있어. 집까지는 한 5분 남았고 살해 안 당했어. 곧 돌아갈 거야. 집 가서 정리할 시간을 좀 줘. 난 지금 내 방 침대에 누워있어. 부모님한테는 아침에 전부 설명드린다고 해놨어. 지금은 말할 기운도 없고 타이핑하는 게 편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내 차 아래엔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운전해 오는 내내 백미러로 누가 따라오나 쳐다보느라 거의 앞을 안 보고 운전한 것 같아.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따라오는 차는커녕 내 근처에 온 자동차도 드물었어. 집 초인종도 안 울렸고 두드리는 소리도 안 났어. 우리 집 개가 짖긴 했는데 원래 문 앞에 뭐가 다가오든 간에 짖고 부는 놈이라 그래. 뭐 반대로 말하면 누구든 뭐든 간에 우리 집 근처로 다가오면 얘가 짖을 테니까 뭐 우리가 바로 알게 되겠지. 오늘 밤은 안전할 것 같아. 진짜 힘들었다 그동안. 내일 아침에 돌아갈 테니까 내일 업데이트 기대해줘. 별 특별한 일 없더라도 정리 차원에서 스레드 올리고 정리 한번 할 테니까. 글쓴이야. 마지막 점검하러 왔어. 지금은 내 차 앞에 서 있고 아직까지 이상한 건 안 보여. 저길 다시 들어가고 싶진 않지만 해가 떠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네.
여기 떠날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할게. 방금 뒷마당 다 둘러봤고 뒷문으로 들어왔어. 차고문은 아직도 열려있었고 살짝 들여다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어제 자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거 보니 역시 무언가는 딱히 나에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 집이 좋은가 봐. 이제 청소도 해야 하고 해서 좀 이따가 돌아올게. 부엌에서 청소기 돌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어제 문에다가 누가 들어오면 알 수 있도록 설치해놨던 끈이 사라졌어. 살짝 무서울 뻔했지만 내가 아침에 들어왔을 때 떨어졌겠거니 내가 무의식적으로 끈을 어디론가 끌고 갔나 하고 밖으로 나가서 찾아보려 했지만 어디에도 없었어. 그러나 내가 앞문에 설치해놓은 걸 확인하러 갔을 때 거기에도 역시 끈은 없었어. 내가 어제 앞문을 열었을 때 풀렸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랬다면 앞마당 어딘가에 있어야 할 텐데 그건 아마 이제 찾을 수 없겠지. 여기서부터 내가 진짜 무서웠던 건데 그 봉인된 문에 설치해놨던 실도 사라졌어. 이거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지. 그냥 없어졌어. 내가 만진 것도 아니고 경찰이나 걔가 건드렸을 리도 없어. 그야 어제 문을 잠그고 가버렸으니까. 그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지. 그것이 안으로 들어올 방법을 찾아서 내가 간 후에 침입했거나 애초에 그것이 내가 이 집에 있던 내내 여길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나. 이것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 지금은 일단 계속 끈이나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는 수밖에. 집을 전부 뒤졌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어. 쓰레기 버리러 가는 길에 그냥 도망칠까 고민하고 있어. 이 집 가족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는 것 같아. 어차피 아침에 이 집 가족들 전화에 메시지를 몇 개 남겨놓기도 했고. 아무튼 곧 보고하러 올게. 방금 밖에 나가서 쓰레기 버리고 온 도중에 심장이 내려앉는 발견을 했어. 그 열리지 않게 봉인시켜둔 오래된 문의 바깥쪽 덧문, 그게 활짝 열려 있었어. 덧문은 며칠 전에 확인했을 때 잠겨있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바람 따위에는 열리지 않도록 잘 닫혀 있었다는 것도 확실해. 물론 내가 틀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바람이 이랬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워. 더군다나 아까 아침에 여기 와서 뒷마당 확인할 때까지만 해도 이건 분명히 닫혀 있었어. 하지만 이건 내가 문을 조사하다가 알아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내가 뭐랑 마주하게 될지 긴장하며 문으로 걸어갔어. 내가 천천히 문으로 다가선 순간 나는 무슨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어. 바로 끈이었어. 그 잃어버렸던 3개의 끈이 나란히 문에 붙어서 늘어져 있었어. 아까 아침에 확인했을 때 분명히 이런 건 붙어있지 않았어. 이 말인즉 이 사람은 아직 여기에 있다는 거지. 날 지켜보면서.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그 문 자물쇠에 열쇠가 꽂혀 있더라고. 내가 열쇠를 돌리자 봉인은 개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쉽게 열리더라. 그럼 애초에 가족들이 이 문을 봉인해놨다고 했던 이유는 뭐야? 봉인한 지도 몇 년은 됐다고 했었어. 그리고 내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집의 가족들이랑은 평생 알고 지내왔고 이 집을 봐줬던 것도 처음이 아닌데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 하지만 이건 마지막 몇 가지 중요한 의문을 품게 만들었어. 왜 내가 있을 때는 들어오지 않았을까? 더 최악인 건 그것은 내내 들어와 있던 게 아닐까? 만약 지금까지 자유롭게 들락날락 했던 거라면? 내가 창문으로 쉽게 보였던 방에서 벗어나 침실로 들어가는 바람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집 안에서 내가 자는 걸 매일 밤 지켜보고 있었던 거라면? 도둑 맞은 건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내가 공포에 떠는 모습을 구경하고 싶었던 걸까? 아무튼 난 곧 도착할 집주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 계속 업데이트할게. 글쓴이야. 미안, 좀 늦었지. 집주인의 가족이 공항에서 내가 보낸 메시지 보고 전화를 걸어왔었어. 금방 정리해서 글 올릴 테니까 몇 분만 기다려줘. 글 올리면 바로 집으로 갈 거야. 집주인은 1시간 반쯤 뒤에 도착한다고 했지만 여기서 그렇게 오래 있고 싶진 않고, 게다가 아까 전화로 확인한 사실이 날 더 불안하게 만들어서. 집주인의 가족은 나에게 전화해와서 무슨 일인지부터 물었어. 내가 메시지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써놓지는 않았었거든. 난 부인이랑 말했고 오늘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했어.
그쪽에서 말해오기론 그런 스토커 같은 일은 당해본 적이 없었다고 했고, 내가 당한 현상은 여기 산 이래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했어. 그리고 내가 그 봉인된 세 번째 출입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몇 년 전에 그들이 나에게 말했듯이 그 문은 역시 봉인된 상태였다고 확인해주더라고. 부인이 말하길 그 문은 쓰지 않은 지 몇 년은 되었는데다가 그 문의 키도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어. 원래 키는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래전에 부러졌고 나머지 하나는 잃어버렸다고 했어. 아마 밖에서 떨어뜨리거나 그랬을 거라고. 적어도 그 후 3년은 더 지났다고 했어. 어차피 쓰는 문도 아니었으니까 좌물쇠도 물론 바꾸지 않았고, 가족은 오전 중으로 무슨 이상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주고 그때 돈도 주겠다고 했어.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 아마 내가 한 말을 믿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 키는 나한테 있으니까. 그리고 그 키가 뭐 다른 문을 열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차고 문은 아직도 미스터리야. 난 카운터에 키를 올려두고 이제 떠나려고. 그놈이 여기서 볼장 다 봤다는 뜻으로 키를 자물쇠에 남겨놨던 걸까? 키를 잃어버렸던 3년 전부터 계속 키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그건 나도 모르겠어. 아마 평생 모르겠지. 난 이제 안전한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이게 전부 끝나길 바라봐야지. 일단 나는 이 스레드에 남아서 사람들 관심이 식을 때까지 계속 있으려고. 질문에도 좀 대답하고. 하지만 뭔가 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진 않아. 아마 이번 주 말쯤 학교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 확인하지 않을까 싶다. 너랑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덕분에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